안녕하세요. 책방 별곡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1인 크리에이터들의 롤모델, 대도서관이 들려주는 유튜브의 신입니다. 대도서관님은 다양한 수식어를 달고 다니며 186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재석 못지않은 대스타예요. 화려한 스펙도 대학 졸업장도 없이 평범한 직장 생활을 몇 년 한 끝에 30살을 훌쩍 넘겨서야 유튜브에 입문을 했고, 넘치는 끼와 성실함, 뛰어난 재치와 입담으로 인기몰이를 하며 탑 크리에이터 자리에 올랐어요. 현재 인터넷 방송 대도서관TV 달콤대도의 유튜버이자 다이아TV 간판 1인 크리에이터이며 미디어 콘텐츠 회사 엉클대도의 대표 이사님이세요. 저도 유튜버 초보지만 저는 유튜버 관련한 책들은 읽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취미생활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욕심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관련 책들을 도서관에서 훑어보다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유튜버이신 대도서관님의 책을 읽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대도서관님은 유튜버 1세대이시고 초기 유튜버들의 롤 모델이시기에 흥미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본 소감은 일단은 유튜버를 시작하는 걸 망설이는 분들에게 지금 당장 도전해보라고 격려하는 말들이 많으세요. 그 내용이 쭉 1부, 2부, 3부, 4부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우선 1부의 제목은 디지털 노마드 시대 1인 브랜드가 답이다예요. 거기서 왜 유튜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튜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선입관을 탈피해야 한다고 대도서관님이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인 미디어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루틴이 중요한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일주일에 5분짜리 동영상 2개를 촬영, 편집하여 하나씩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일주일 스케줄을 구성한다. 일단 평일에는 기획을 한다. 직장, 집, 학교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그때 간단하게 메모하자.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거칠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기획으로 발전시키려면 매일 10분 정도를 투자해야 한다. 기획안이 완성되면 주말 이틀 동안 촬영과 편집을 한다. 5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만들려면 준비에 1시간, 촬영에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토요일은 촬영을 몰아서 하고 일요일은 편집을 한다. 이렇게 동영상 2개를 완성했으면 업로드 예약을 걸어둔다. 신규 동영상의 업데이트 요일과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고정 구독자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시간에 맞추어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예약까지 걸어두면 일주일 루틴 끝이다. 다음 주 평일에는 또 틈틈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내 채널의 피드백을 확인한다. 매일 10분간 기획안을 쓰고 주말에는 촬영과 편집을 하는 루틴을 되풀이한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사실 조금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아이들이 유튜버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유튜브를 보는데요. 제가 이 채널을 개설했을 때 저희 아이가 먼저 말한 게 채널에다가 무슨 요일에 영상을 업로드하는지 꼭 적으라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랬었는데 그 아이가 한 말을 대도서관님이 똑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매주 월요일, 금요일 시간을 정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유튜버 세대인 저희 아이의 말을 저도 참고하고 들어야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인 내용이 왜 주부가 유튜버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대도서관님이 적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내가 1인 미디어에 도전하라고 가장 부추기고 싶은 사람은 바로 주부다. 살림 노하우부터 육아, 부동산, 요리, 패션,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보를 누구보다 쉽고 친근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때 파워 블로거로 활동하며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간 사람들 상당수가 주부였다. 평범한 주부가 자기만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창업과 차업에까지 이르게 된다. 내 생각에 주부들이 블로그나 카페에서만 주로 활동하는 것은 영상 편집에 대한 두려움이다.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금세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은 전문가 수준으로 찍고 고퀄로 편집할 필요가 없다. 콘텐츠만 확실하다면 기술적인 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주부들의 유튜브 활용을 독려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요즘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1위가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한다. 아이들은 새로운 플랫폼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여전히 1인 미디어는 막장 생방송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이미 아이들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2017년 11월 앱 조사기관 와이즈앱이 1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대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유튜브였으며 한 달 동안 사용한 시간은 무려 1억 2,900만 시간이었다. 유튜브가 10대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들과 소통, 교감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아이들은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는다. 자기들만의 문화나 고민을 담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아는 지인분이 하신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은 SNS로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버를 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막상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아이가 하고 싶다는 말은 무시를 했었거든요. 괜히 이거를 만든다고 공부를 소홀히 하면 어떡하나, 괜히 헛바람만 들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과 함께 또 게임 유튜버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지금 안 그래도 게임하는 거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거를 유튜버로도 한다고 하니까는 찬성을 못 하겠더라고요. 격려랑 지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유튜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채널을 기획하고 대본을 짜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창의성도 높아지고 또 자기 PR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도 지금 방학 때 아이에게 이런 활동을 하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고 경험을 해보면은 안 하게 막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SNS나 유튜브가 활발한 시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지지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2에 취미가 콘텐츠가 되는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취미가 덕후 활동이라고 하죠.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전문적인 유튜버가 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적어놓고 계세요. 그리고 3부는 나만의 콘텐츠로 브랜드 가치 높이는 법인데요. 여기에 꿀팁이나 제가 적고 싶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지속 가능성, 좋아해야 오래 한다예요. 1년 이내에 성공하는 1인 미디어는 없다. 특정 콘텐츠를 일주일에 2, 3회씩 1, 2년간 꾸준히 업로드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일단 유튜버에서 광고 수익을 올리려면 구독자 수 1000명 이상, 지난 12개월 동안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합당한 채널만
유튜브 측에서 수익 창출 검토를 한다. 초반 광고 수익을 좌우하는 건 조회수가 아니라 구독자 수라는 뜻이다. 콘텐츠를 일주일에 2개씩 6개월간 만들면 52개, 1년간 만들면 104개다. 한 채널에 콘텐츠가 이 정도는 쌓여야 비로소 충성도 높은 구독자가 생긴다. 주 2회 업로드뿐만 아니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0시 이런 식으로 요일과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들쭉날쭉 제 멋대로 아무 때나 업로드하는 콘텐츠는 시청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아무리 맛있는 식당도 영업시간이 주인장 마음 내키는 대로 바뀌어서 예측할 수 없다면 단골 확보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콘텐츠 올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예전에 초반에 이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할 때는 월수금 이렇게 정해진 요일에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나태해지면서 저도 제가 올리고 싶은 요일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게 관계가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노출되는 그 횟수가 점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책 내용을 읽고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제 영상을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꿀팁은 유튜브 영상을 짧고 간결하게 압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전체 길이는 5분 이내, 초반 30초가 기회다. 유튜브 콘텐츠는 대개 스마트폰으로 소비한다. 출퇴근길 전철에서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카페 안에서 토막 시간을 이용해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호흡이 짧고 전개가 빠른 5분 이내의 동영상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가장 적당하다. 길어도 10분은 넘기지 말자. 두 번째, 주제보다 소재에 집중하라. 공중파처럼 기승전결 다 거쳐서 주제의식을 선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자. 유튜브 동영상은 주제보다 소재가 더 중요하다. 신선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만 있으면 재미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돌발성, 즉흥성을 잘 살려라. 한 번은 내가 생방송 중에 농구 솜씨를 뽐낸답시고 슛 자세를 취하다 전등을 깨뜨린 적이 있다. 이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공중파에서는 방송 사고지만 1인 미디어에서는 예능신의 강림이다. 이런 돌발 상황, 즉흥성이 주는 재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저는 북튜버라서 영상을 5분 이내로 짧게 압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신랑이 제 영상이 너무 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들을 제가 올린 걸 분석해보면 초반에는 확 조회수도 높고 시청 시간도 있다가 뒤로 갈수록 이 시청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어떻게 하면 압축하고 간결하게 해야 하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책을 리뷰하는 거다 보니까 10분 이내는 조금 힘들고 15분을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꿀팁이 광고 수익을 올리는 꿀팁은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독자 수는 1000명 이상이고 12개월 이내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 4000시간이 동영상 한 편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12개월 동안 총 동영상을 시청한 시간이 4000시간이면 돼요.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만약 5분 길이의 동영상을 올린다면 시청자가 평균 3분 정도 본다고 했을 때 조회수가 8만 정도만 나오면 시청시간 4000시간에 도달하게 된다고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유튜버들이 조회수에 집착을 하는데 솔직히 조회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도서관님은 바로 시청시간이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이 지표들이 우수하면 비싼 광고가 붙을 확률이 높아진다. 구글 광고 시스템은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채널을 운영해야 높은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조회수를 올리고자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리는 것보다는 높은 충성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채널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예전에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으로 조회수가 올라가도 요새는 광고들이 기업들이 브랜드를 중요시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안 입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영상에 자기 광고들이 붙는 걸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런 선정적인 영상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대도서관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하루 동안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동영상이 무려 66년 분량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이 방대한 콘텐츠를 일일이 제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강력하고 강압적인 규제보다는 자극적인 콘텐츠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은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옷을 되게 야하게 입으시고 피아노를 치신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상을 제 아이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더 조회수 때문에 집착을 해서 그게 규제가 잘 안 될 것 같고, 여기 대도서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콘텐츠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광고가 안 붙도록 하는 게 더 옳은 그 규제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유튜버가 되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자기 일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길 바란다. 동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타인과의 유대감을 느껴보길 바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광고 업계가 유튜브를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유튜브가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말한다. 생방송은 그런 면이 있다. 하지만 편집방송은 그렇지 않다. 내가 허니버터칩을 먹는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시청자는 이 동영상 하나만 소비하는 게 아니다. 다른 동영상도 본다. 동영상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동영상으로 이어진다. 저도 유튜버를 하면서 집순이 생활을 탈피하고 다양한 모임도 갖고 온라인상으로 소통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작고 적은 댓글이 달리지만 그 댓글과 읽고 그 댓글에 답변을 달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 개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성취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겁이 난다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은 그냥 찍고 올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은 50대 이상 분들도 유튜버 활동을 꾸준히 하신다 하더라고요. 퇴직을 하거나 아이를 다 키워놓고 이제 시간이 많아지시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유튜버 채널을 개설하고 다른 분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라서 대면 접촉이 힘들잖아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유튜버가 10대, 20대 어린 세대들이 보는 그런 앱이 아니고 전 연령으로 통틀어서 사람들이 이 유튜버 채널을 개설하고 1인 미디어로 소통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채널을 개설하시고 활동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